홀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룡전기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분도 이제 평단이 뭐 8만 원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8만 원 정도가 보면 뭐 요런 구간, 요런 구간 그리고 뭐 요런 구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명히 8만 원에 샀다고 쳐. 10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뭐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익절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전고를 돌파할 줄 알고 들어갔는지 이제 뭐 여기까지는 확실히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선 이 종목은 이게 똑같죠.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고점 만들고 오른쪽으로 빠지는 뭐죠? 역배열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이 돌파를 본 건지, 그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음? 이 아이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연기금 세력이 들어왔을 때 연기금 세력이 나가면 끝난다라고 얘기했죠. 이 종목은 자,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월봉을 보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아이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만 주식을 샀더라면 이거 몇 프로 수익이 나겠냐, 그죠? 그런데 꼭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을 사버리면 오른쪽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아이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평단을 내리겠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구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이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래야 추가 매수를 할 자리가 왔다 안 왔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자, 요 아이 한번 제가 언제부터 주식을 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연기금을 잘 봐라. 근데 연기금을 보면 매도, 매수, 매도 이런 거 말고 연속적으로 연기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대충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연기금이 사갖고 오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통상 요 구간부터 연속적으로 요 구간까지.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자고요. 그러면 7월 11일 날 연속이 끝났죠. 그리고 6월 7일 날부터 연속적으로 연기금 세력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럼 6월 7일 날, 6월 7일 날 한번 보자. 그러면 6월 7일이면 대략 어디냐? 6월 7일. 자, 여기네요, 여기. 자, 유분관이야.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6월 5일 날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저승사자, 즉 41선을 우리가 저승사자 선이에요. 그럼 이 저승사자 선을 뭐다? 이탈한다, 이탈. 근데 얘가 저승사자를 41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면 5일선이 41선을 이제 역배열이 시작하는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다음날 연기금이 들어온 날이에요. 이 날이 6월 7일 날이. 그러면 41선을 즉 저승사자 선을 지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진입할 시기가 아니죠.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날 41선까지 이탈했던 아이가 11선까지 종가상,
11선까지 다시 올라온다 이 소리죠. 그럼 이때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날 또 가보자고요. 다음날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빨리빨리 가보자고요. 시간이 뭐 그러니까. 계속 가. 어? 연기금이 사니까. 연기금이 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가보자고요. 계속 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연기금이 41선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요 고점을 지나서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언제 빠져나갔죠? 7월 11일 날 빠져나갔죠. 자 그럼 7월 11일 날이 어디야? 여기야. 어? 여기서부터 이제 연기금이 주식을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연기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는 거야. 연기금이 올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고, 연기금이 빠져나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원리야. 이 구간에서 하락해야 될 구간에서 연기금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더라. 연기금 세력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은 왜 여기서부터 주식을 팔았을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끝이야. 이게 주식의 정답이에요. 왜 팔았냐? 왜 올라가냐? 이런 건 없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올려 개미들 따라 붙게 하고 연기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이 전부 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려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떤 개미는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를 했겠지. 그럼 전부 다 개미들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주가가 올리겠어요? 안 올리지. 주가를 올리면 연기금이 물려버리는데, 그죠? 절대 안 올린다. 그래서 왜 이런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연기금이 올렸냐?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놓고 개미한테 물량을 넘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의 평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미들이 여기 쌓여 있다. 주가를 올렸다. 그럼 개미들이 주식을 팔겠죠.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받아요? 연기금이 받아요. 그럼 연기금이 어떻게 돼요? 물려버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년이든 2년이든 주가를 또 빼겠죠. 어떻게 빼겠어? 그냥 빼겠어요? 아니지. 뺐다가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빼고, 행보하는 척 하다가 빼고, 행보하다가 올렸다 또 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절대 평단을 어떻게 된다? 올라오지 못한다예요. 그런데 그러면 평단을 내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평단을 내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 때리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실리죠. 주가 빠져요. 그러면 평단은 내렸다 해도 내가 다시 뭐죠? 비중이 실렸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실률이 더 세진다,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추가 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이평선이 밑으로 계속 떨어질 때까지 냅둬야 돼요. 가만히 냅둬. 그러다가 이렇게 막 행보를 하다 보면 이평선이 또 만나.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락을 멈췄어. 행보를 하고 이때 또 연기금 세력이 들어와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행보하고 나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어떻게 되냐? 또 빼버려요. 그러면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오거든. 그러면 추가 매수 할 때마다 하락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V자 반동으로 절대 못 간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러다 보면 개미들이 1년, 2년, 3년 물려 있다가 지쳐 쓰러져요. 그때 다시 주가를 올리는 거다.
이유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그냥 만드는 것뿐이야. 주식의 기본 핵심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좋은 호재, 좋은 뉴스 그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누가 만든다? 다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미들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원리는 뭐다? 그냥 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주식을 팔죠. 그러면 뭐야? 돈 때문에 주식을 올렸다가 돈 때문에 주식을 뺀다. 그러면 다시 이 바닥권까지 주가가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아이는 바닥이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내려와야 된다. 그럼 이 구간의 가격대가 대략 얼마냐? 27,000원, 3만원대예요. 여기에 세력의 흔적이 보이죠? 자, 그럼 이 아이가 기준점을 이걸로 보고 여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럼 여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지. 그죠? 굳이 이런 중간중간에서 추가 매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비중만 실려갖고 1,000만원 손해볼 걸 막 1억씩 손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주식은 왼쪽에 사서 오른쪽에 팔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왼쪽에서 물리면 기다리면 올라가지만 오른쪽에서 물리면 기다려도 절대 못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쌍봉 맞고 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라오는 척 하다가 한 번 다시 빠지면 영원히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자분들은 이거 다 먹었어요. 이거 못 먹은 사람 없어. 생각을 해봐요. 요 당시 때 주가가 고점 찍고 자 이렇게 있었다 보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가 대략적으로 99년도야. 그럼 99년도라는 시절에 41,000원까지 찍고 주식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때가 몇 년도냐? 아이고. 이때가 몇 년도예요? 24년도 3월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럼 99년도에 이 가격을 이 아이가 돌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주가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항상 역사적 신고가죠. 그럼 이 구간을 매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때 매수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5일선이 타고 올라가고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주식을 매수해라. 매수하고 이 아이가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을 바로 해야 돼요. 올라갔던 아이가 떨어지면. 근데 이 아이는 어떻죠? 그냥 계속 올라가. 그죠? 자,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봉에서 이런 봉이 나오면 뭐가 돼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승 브레이크가 걸리면 주식을 팔아라 얘기하죠. 이게 월봉이든 주봉이든 1봉이든 10분봉이든 5분봉이든 3분봉이든 이 원칙은 무조건 들어와 있어요. 이 기법은 무조건 들어와 있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어. 자, 음봉이 나왔는데 아직 5일선을 이탈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루를 버틸 수 있겠죠. 캔들 하나를 버틸 수가 있어. 왜 그러냐? 5일선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양봉으로 나와버리면 전고점 또 돌파하거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이 고점이구나 라고 얘기해야 돼요. 단타도 마찬가지고 3분봉이든 5분봉이든 전부 다 똑같은 원리로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죠? 그럼 이때만 주식을 샀더라도 자 여기서 월봉에서만 다운봉에서 50%야. 이거만 해도 뭐 한 29%까지 갔었고 이것도 27%. 이거만 팔았어도 여러분들은 100%야 100%. 그러면 중장기 수익을 한다고 해도 이런 데서 주식을 사서 중장기로 가져가야지 왜 여기에 사서 중장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뭐다?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연기금 세력들이 진입하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 투자들은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41선만 잘 기억해라. 5일선이 따라가다가 11선 따라가 21선 따라가 밑에서 41선 따라가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11선, 21선 떨어지더라도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벌어지고 다시 이평선이 뭉쳐서 N자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는 거다? 절대적으로 오른쪽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왼쪽에서만 주식을 매수하는 거다. 왼쪽에 사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끝. 왼쪽 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에서. 그죠?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다 정상 찍고 빠지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19,000원 구간에서부터 10만원까지 올렸으면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요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누군가는 거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의 차이는 뭐다? 왼쪽은 부자고 오른쪽은 거지가 되는 거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